안녕하세요. 차교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시간입니다. 멤버십 코스로 31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시작합니다. 고유값 방정식. 고유값 방정식 또 고유값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렬이 나올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힐버트 공간을 했었죠. 힐버트 공간은 기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기저는 허메시안 연산자의 고유 벡터가 기저가 됐습니다. 우리 고유값 방정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 힐버트 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사각 행렬의 고유값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사각 행렬은 스퀘어 매트릭스죠. 사실은 고유값, 고유벡터는 행렬 중에서 정사각 행렬, 스퀘어 매트릭스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Mathematics for Physics 018, 18번째 강의에서 한 거 여기서 잠깐 복습합니다. 정사각 행렬에다가 열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사각 행렬은 행렬의 수와 열의 수가 같은 행렬.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3x3 정사각 행렬이죠. 자, 이런 데다가 열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른 열벡터가 됩니다. 무슨 이걸 갖다가 이제 기호로 표시할 것 같으면 A라는 행렬에다가 B라는 열벡터를 곱하면 다른 열벡터가 된다. 뭐 간단한 예로 이런 거죠. 이런 2x2 행렬에다가 열벡터를 곱했습니다. 3, 1이라는 열벡터를 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7, 5라는 열벡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다른 열벡터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열벡터에다가 스퀘어 매트릭스를 곱하면 다른 열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려진 것인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기에 했더니 여기에 같은 열벡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같은 열벡터 곱하기 상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에다가 B를 곱했더니 B가 또 나왔어요. 단 거기에 어떤 숫자를 하나 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거 중에서 21, 12라는 행렬이 있다면 거기다 11을 곱해봤어요. 11을 곱했더니 33이 나왔는데 33은 3 곱하기 11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똑같은 것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다른 거 1-1을 곱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1 곱하고 1-1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2x2 매트릭스에는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는 열벡터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렬에 열벡터를 곱해서 똑같은 열벡터의 상수곱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아까 한 겁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 이렇게 나온 것이 우연히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다. 아무튼 모든 스퀘어 매트릭스마다 이런 열벡터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벡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스퀘어 매트릭스의 고유 벡터다 이렇게 부르고 그 앞에다 곱한 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유값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고유 벡터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값도 이렇게 2개가 있죠. 그리고 이 고유 벡터와 고유값은 행렬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 2x2는 고유 벡터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2개라고 그랬죠. 그 2개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벡터마다 고유값이 따로 있겠죠. 그 고유값이 몇 개인지 2개. 3x3 행렬은 어땠어요? 어때요? 고유값이 3개. 4x4 행렬은 어때요? 고유값이 4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그 어떤 행렬에다가 열벡터를 이것저것 곱해보는 게 아니라 미리 이 고유값과 그 고유벡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좋겠죠. 그 이미 우리가 어땠습니까? 했습니다. 그건 또 우리가 24B 우리 그 인하대 물리 2에서 24강 양자역학하면서 이미 소개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라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식은 뭘 얘기하냐면 A라는 스퀘어 매트릭스의 고유 벡터는 A이고 고유값이 람다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근데 이 식을 어떻게 바꿔 놔 보냐면 이걸 좌변으로 옮기는데 좌변으로 옮기려면 그 각 항이 이제 양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람다에다가는 아이덴티티 행렬을 곱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A 빼기 람다 I 곱하기 A는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AX는 0 이런 식이 되겠어요. 근데 그 개수가 0이 아니라면 만약에 그 개수의 디터미넌트 요건 행렬이니까 그 개수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면 풀이는 0밖에 없습니다.
AX는 0인데 A가 0이 아니면 X는 0밖에 없죠. 그래서 이 풀이가 0이 아니면, 만약에 이게 풀이가 0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뭐 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풀이죠. 이거 항상 풀이가 되겠죠. 이거 트리비얼 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풀이가 나올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게 무엇과 같아야 되겠어요? 요 앞에 있는 것의 디터미넌트가 0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행렬 A와 람다 사이, 고유값 사이에 만족하는 조건이 되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행렬 A의 특성 방정식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풀면 이것은 이게 만약에 3x3라면 람다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되고, 뭐 4x4라면 람다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러면 4차 방정식에는 근이 4개 있죠.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람다를 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특성 방정식을 풀어 가지고 n by n 행렬이면 n개의 고유값 람다에 대해서 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18강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인데, 이제 요것들을 조금 더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사각 종류의 정사각 행렬의 종류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요소가 실수인 경우하고 요소가 복소수인 경우로 나눴었죠. 요소가 실수인 경우일 때는 특별한 성질을 갖는 행렬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칭 행렬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칭 행렬은 어떤 경우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였어요. 이 경우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각선 요소에 대해서 서로 대칭되는 곳이 다 같은 거죠. 이걸 뭐라고 쓰냐면 S의 트랜스포즈는 S다. 다시 말하면 전치를 하면 똑같아진다. 행과 열을 바꾸어도 원래 것과 똑같다. 이걸 요소로 쓸 것 같으면 SJI는 SIJ다. 이런 행렬을 대칭 행렬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또 무엇도 있었습니까? 직교 행렬도 있었습니다. 직교 행렬이란 어떤 거였냐면 트랜스포즈를 했더니 인버스가 된다. 다시 말하면 트랜스포즈를 해버리면 아이덴티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요소로 쓸 것 같으면 시그마하고서 OIM, OJM은 델타 IJ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성질이 요소가 복소수인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미션 행렬이라고 하는데, 허미션 행렬에서는 우리 대칭 행렬이 이제 그 요소가 복소수인 경우에 요소가 실수인 경우에 대칭 행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소가 복소수이면 트랜스포즈를 하지 않고 어드 조인트를 한다고 그랬죠. 어드 조인트를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행과 열을 바꿔주고 모든 요소들의 콤플렉스 콘주게이트를 취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런 요소들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칭이 되는 곳에 서로 이렇게 건너서 대칭이 되는 것이 원래 것의 복소수가 되면 그 요소가, 그러면 이게 만족하죠. 그래서 H 대가는 H인 거, 이걸 요소로 쓸 것 같으면 HJI, 이게 트랜스포즈 한 거죠. 거기다가 복소 켤레 를 할 것 같으면 원래 것과 같아지는 거, 이게 이제 허미션 행렬입니다. 그리고 유니타리 행렬이 있는데, 유니타리 행렬은 똑같이 어드 조인트를 할 것 같으면 인버스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에다가 어드 조인트 하는 것을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걸 요소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요소가 복소수일 때는 대칭 행렬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소수인데 여기에 B가 있고 또 여기도 또 B가 있는 거, 그게 이제 대칭 행렬이겠죠.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요소가 복소수일 때는 반드시 허미션 행렬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고유값을 미리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소가 실수인 행렬,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소가 실수인 행렬에서 특성 방정식을 만들 것 같으면 그 근이 실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는데, 그 근이 실수면 요 근이 바로 무엇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고유값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유값이 실수고, 그러면 그때 생기는 고유 벡터의 요소도 실수가 되겠습니다. 실수만 가지고 놀면 사실은 복소수가 나오면 그거는 적용할 수가 없어서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 근 구할 때 어떻습니까? 근의 방정식에서 근이 실수가 나오면 근이 있다, 근이 허수가 나오면 근이 없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복소수까지 포함하면 복소수도 이제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 나오는 거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래서 근이 복소수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냐? 고유값이 복소수가 나오는데, 고유값이 복소수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물리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유 벡터의 요소도 복소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요소가 복소수인 행렬의 경우에서는 특수방정식의 근이 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 그러면 고유값이 뭐가 되겠어요? 고유값은 실수가 됩니다. 근데 이때 고유 벡터의 요소는 어떻게 되냐? 고유 벡터의 요소는 복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행렬이 복소수니까 고유 벡터도 구한 고유 벡터도 역시 요소는 복소수가 되고 고유값만 실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유 벡터 특성 방정식의 근이 복소수면 고유값도 복소수고 그 다음에 고유 벡터의 요소도 복소수가 되는데, 이렇게 행렬에 있어서 고유값이 복소수일 때는 사실은 물리에서는 필요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고유값이 실수인 경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유값이 실수인 경우를 우리가 이미 증명해 놨었죠. 어떤 경우에 항상 실수였습니까? 허미시한 행렬이었었죠. 그래서 허미시한 행렬의 성질이 바로 고유값이 실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허미시한 행렬은 어떻습니까? 요소가 복소수죠. 요소가 복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고유값은 실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놨는데, 이게 자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이 허미시한 행렬의 고유 벡터는 A이고 고유값은 람다다 이런 거죠. 이때 좌변에다가 뭘 곱하냐면 A 대가를 곱합니다. 그래서 A 대가를 곱해서 이런 식을 하나 구하고 여기다 그냥 A 대가만 곱한 거죠. 그리고 일식의 양변의 어드 조인트를 취하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요 H도 뭐가 돼요? H 대가가 돼야 되죠. 어드 조인트를 취했으니까. 근데 이게 허미시한 행렬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그냥 H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식과 이식을 비교하면 좌변이 같으니까 그렇게 빼는 거죠. 뺐더니 어떻게 됩니까? 뺐더니 여기 람다 빼기 람다 스타는 A 대가 A가 되는데, A 대가 A가 0이면 곤란하죠. A 대가 A가 0이면 A가 0이라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A 대가 A는 0이 아니니까 여기 람다는 실수다. 그래서 우리 이 허미시한 행렬이면 고유값이 무조건 실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미시한 행렬의 성질이죠. 근데 요소가 실수인 경우에, 요소가 실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미시한 행렬에서 그 허수 부분이 전부 0이어도 이제 허미시한 행렬이라고 부르죠. 그건 어떠냐? 요소가 실수인 경우에는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대칭 행렬이 됩니다. 허미시한 행렬이 대칭 행렬이 됐기 때문에 요소가 실수인 경우에 대칭 행렬은 허미시한 행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고유값이 반드시 실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가 실수인 행렬인데 대칭 행렬이면 고유값이 반드시 실수입니다. 그리고 대칭 행렬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고유값이 실수도 있고 복소수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가 실수인 경우 행렬에서 대칭 행렬이 고유값이 실수다라고 하는 건 대칭 행렬이면 고유값이 반드시 실수다는 얘기지, 대칭 행렬이 아니면 고유값이 실수가 아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칭 행렬이 아니면 고유값이 실수이거나 복소수일, 다시 말하면 고유값이 실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소가 복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 아까 한 거나 마찬가지로 허미시한 행렬. 근데 요소가 복소수인 경우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칭 행렬은 그건 어때요? 대칭되는 곳에 복소수값이 그 행렬 요소값이 같을 때 이런 건 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건 의미를 갖지 않으니까 요소가 복소수인 경우에 대칭 행렬은 도대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소가 실수인 경우에만 대칭 행렬이 허미시한 행렬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소가 복소수일 때는 어떤 특징이 갖냐면 허미시한 행렬이면 반드시 고유값이 실수입니다. 근데 허미시한 행렬이 아니면 고유값이 실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한번 보고서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2x2 행렬을 한번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자, 이게 요소가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대칭 행렬이죠. 이 대칭 행렬의 특성 방정식 한번 구해보겠어요.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람다 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걸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다 구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요것의 근의 공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람다는 이렇게 딱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근이 복소수가 되려면 루트 1이 0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요건 지금 다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제곱꼴로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전부 다 실수면 루트 1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래서 고유값이 항상 실수다. 대칭 행렬의 경우에는 특성 방정식만 보고서 자,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니까 항상 실수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소가 복소수면서 허미션 행렬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허미션 행렬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각선 요소는 실수해야지 됩니다. 대각선 요소는 두 첨자가 같은 것인데 두 첨자를 바꿔주더라도 이제 그 복소 켤레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실수해야 되죠. 자기 자신의 복소 켤레가 자기 자신인 경우는 실수밖에 없습니다. 대각선 행렬은 반드시 실수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CD를 실수라고 한다면 이 허미션 행렬은 C 더하기 DI, 그 다음에 C 빼기 DI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성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실수만 가지고 썼죠. 이걸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근의 공식을 구하면 아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A, B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허미션 행렬의 경우에도 이 안이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 가지고 허미션 행렬의 경우는 항상 실수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번 요소가 실수인 경우에 대칭 행렬이 아닌 경우를 한번 보겠어요. 대칭 행렬이 아닌 건 C와 D를 좀 다른 숫자로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구해가지고 근의 공식을 이렇게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근의 공식을 이렇게 구하면 이 안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요거 A, B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CD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CD가 만약에 무엇보다도 큰 음수냐면 크기가 요 앞에 있는 첫 번째 항보다 더 큰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 CD에 따라서 만약에 CD가 요게 앞에 있는 것보다 이게 CD가 0보다 크다든가 그러면 실수가 나오겠죠. CD가 0보다 작더라도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의 크기보다 작다면 또 실수가 되겠죠. 근데 CD가 음수인데 요 첫 번째 2분의 A-B의 제곱보다 더 큰 크기가 더 큰 그런 음수라면 루트 안이 음수가 돼 가지고 복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대칭 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실수근도 가질 수가 있고 복소수근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특정 방정식 가지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소가 복소수이고 허미션 행렬이 아닌 예를 보겠습니다. 허미션 행렬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각선 요소도 복소수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좀 이제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지니까 요 앞에는 요 부분 전체를 A라고 하겠어요. 이것도 실수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 요거를 갖다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의 공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딱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여기에 대각선 요소가 이제 실수가 아니고 허수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것만 보고서도 어때요? 대각선 요소가 복소수면 근도 복소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허미션 행렬이 아니지만 대각선 요소가 실수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것에 따라서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허미션 행렬이 아니어도 근이 실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스퀘어 매트릭스의 고유값은 요소가 실수인 경우에 대칭 행렬이면 반드시 실수다. 그리고 대칭 행렬이 아니면 고유값이 실수일 수도 있고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소가 복소수인 경우에 허미션 행렬이면 고유값이 반드시 실수다. 그리고 허미션 행렬이 아니면 고유값은 실수일 수도 있고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고유값 문제는 반드시 행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분 방정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값 방정식을 행렬과 미분 방정식에 적용해보고 그 두 가지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 고유값 방정식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